자, 영어 교육론 3, 4월 시작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딱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끝냅시다. 올해 끝낼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올해 끝난다 하면은 맞아 한번 할까요? 네. 올해 끝난다. 어, 임용 준비할 때 임고생을 분류를 하면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분류는 1차에서는 쓸거리, 2차에서는 말할 거리. 최대한 말할 거리와 쓸거리를 많이 준비해 놓는 분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할 거리도 물론 신경이 쓰이겠지만은 뭘 말해야 되는지, 뭘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파악 능력에 관심이 좀 더 많은 쪽이 있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 같지만은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봤을 때 뭐 잘 나오게 되면은 약간 컷에서 약간 위에 아니면은 밑으로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뒤쪽에 중심을 두고 강의도 그렇고 혼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뭘 자꾸 알아서 내가 못 쓰게 되는 상황을 걱정이 돼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많이 실력이 차이 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완벽하게 막 인강 뒤로 배수 돌려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70%만 알고 내가 날라오는 게 어떤 내용인지만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면은 글이 이해가 되면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과정에 오늘 세팅을 좀 할게요. 잘 설명 듣도록 합니다. 일단 일주일의 스케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월부터 수요일까지는 지금 목금토 있는 수업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서는 각자 교육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공, 그러니까 여기 안에 각 과목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제는 첫째 영어 교육론 이 책이거든요. 이 영어 교육론은 무조건 쓰게 만든 책이에요. 지금 문제은행이라기보다는 물론 거의 교육론에서 다룰 만한 내용을 90%는 들어가 있습니다. 별거 없거든요. 어차피 정보 처리해서 개념을 귀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기출에서는 1, 2월은 연역적으로 접근했고요. 여기는 지금 귀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을 생각나고 쓰게끔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쓸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 딱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는 답을 뭔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예습은 빨라야 돼요.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엄청나게 막 열정적이고 체력도 좋고 지금 다 그래요. 근데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세요. 내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열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 4월에 정말 그거 조심하세요. 잘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는 내 답 쓴 거 있죠. 지금 오늘 예습해 오신 분? 역시 인공생은 달라. 그러니까 여기 1주차 각 차별로 30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정답이 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써서 강의를 들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딱 얘기할 때 모든 뇌의 좌표를 거기에 집중하세요.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내 답은 없어. 그거를 자꾸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야 되고 내 거에는 없어. 그거를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훨씬 시험에서 시간을 빨리 풀면서 오답률이 적어집니다. 일반 영어 마찬가지로 예습을 할 때는 일반 영어는 이거는 옛날에 리딩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이제 완전히 지문은 똑같긴 해요.
이 옛날 책인데 이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옛날 스타일이에요. 문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최신 스타일인데 리딩을 한 지문을 여기서 이제 리딩 앵글 1과 리딩 앵글 2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것만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리딩 앵글 1 알겠죠? 2까지 다 해오신 분 역시 오늘은 뭐 어쨌든 첫째 주는 2까지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와 이게 가능한가, 내가 목표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1만 해오시고 2는 아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고 스터디도 짜줄 거거든요. 오늘 스터디 짜면은 스터디 할 때는 왜 이게 내가 답을 썼는데 오답이야. 근데 왜 오답인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하다 보면은 아닌 게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 과정이 자꾸 이렇게 머리에서 유연해지면서 데이터를 해석해낼 수 있고 정답에 대한 분별력이 좋아지면은 이 시험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80% 100명 중에 80명이 지식 쌓기 중심의 공부를 합니다. 커리를 풀 커리 탔는데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합격자는 소수입니다. 묻혀가는 게 정서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묻혀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써올 것 써와서 답이 오른쪽에 있어요. 강의 들으면서 이거를 왜 쓸데없이 썼지? 쓸데없이 쓴 거.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안 쓴 거. 그거를 듣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바로 웬만하면은 24시간 안에 두 번째 지문을 풀도록 합니다. 알겠죠? 일반 영어가 가장 데이터를 집중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풉니다. 근데 두 번째 거 풀었을 때는 틀려야 될까요? 맞아야 될까요? 웬만하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좀 얘기할게요. 시간은 예습할 때는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 연결원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은 한 2, 3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서술형은 정말 길어야 6분? 6분? 6분도 길어. 5분? 그럼 각자에 따라 5분 아니면 6분 하세요. 일반 영어는 연결어는 5분, 6분. 일반 영어는 맥시멈 7분 예습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는 5분으로 줄이세요. 5분.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제한이 있어야 내 사고가 어떤 시간 안에서 해내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엊그제 전국 모고 쳤어요. 전국 모고 쳤는데 좀 놀랬나 봐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1, 2볼인데 1, 2볼인데 기출급으로 놀랬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임용 시험이 뭐 기출이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 눈높이 수학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려와서 맞춰주고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내가 발전한다는 걸 느끼려면은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는 가만히 있고 내가 올라가 옛날에 손도 못 댔는데 되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의 목표는 지금 쭉 이렇게 하고 4월 25일 날 전국 모고를 복구해요. 전 영역. 이 날짜는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토요일 날 전국 모고 있는데 이때 전부 다 상위 10%. 목표 상위 표정이 이때 눈이 흔들리면 안 돼요. 몇 프로? 상위 10% 한번 해보자고. 알았죠?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세요. 다음 여기 목요일 날은 그 다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는데 목요일 날은 연교를 아침 시간에 합니다. 아침에 하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오후에 강의를 깔아봤거든요. 아침에 놀아.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아침에 강의를 좀 하고 임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공부할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공부를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저한테 딱 취할 것만 취하고 레버리지해서 자기 공부 시간을 늘도록 합니다. 이거 연교 수업 듣고 여기 스터디 이 시간 혹은 혼자 여기서 지금 여기
그 오후에 다 스터디 할 수 있도록 제가 학원이랑 얘기해 놨습니다. 그다음 바로 연교 복습하고 금요일 날 여기 또 스터디 한 8시 반이나 9시부터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 토요일 날 일령 할 거랑 그다음에 문학 할 거, 이 양이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령은 18문제인가 그렇다고요. 18문제를 두 번씩 풀으면 32개죠. 32번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어쨌든 두 번째 문항은 복습용입니다.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문제가 또 나갈 거예요. 그 토요 스페셜이라고 해서 9문제를 풀고 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기입형 위주로 나갈 겁니다. 나는 문학의 목표가 뭐냐고 물으면 그냥 기입형 절대로 안 틀리게, 다른 거보다 기입형만 다 먹잖아요. 컷 플러스 10은 나온다. 그러니까 기입형을 어쨌든 하는 쪽으로 하고, 여기 지금 스터디 보면은 스터디 여기 스터디랑 여기 스터디, 그다음에 영어학이 여기 있는데, 영어학도 이제 강의 듣고 나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이해를 하고 바로 복습 노트가 나가거든요. 문제예요. 영어학 남선호 교수님이 그 해당 부분에 복습 노트가 나갈 겁니다. 절대로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하루 만에 칙칙칙칙 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남선호 교수님 문제, 어쨌든 영어학은 제 생각에는 전공자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자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특포 뒤에 엑사이즈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읽게 만드는 문제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24시간 넘기지 말고 다 풀고 이해하려고 하도록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공부가 자꾸 꺼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연습? 꺼내보는 연습. 공부, 이 말을 해봐야 돼요. 내 언어로. 근데 공부하는 거, 스터디하는 거 보면은 조셉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써야 되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내 생각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 이 내 생각에서 공부하는 게 그냥 백지에다가 이렇게 그냥 쓰는 거, 내 생각을 더욱더 강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은 철저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서 자꾸 아는 거를 강화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잘 경청하는 능력을 1차도 그렇고 2차도 가르면은 점수는 사실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연습에 그렇게 해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게 기출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형식입니다. 형식. 기출은 더 이상 그 기출 목매지 말고 그냥 처음 하신 분은 7, 8월에 한번 보고 끝내세요. 뭘 매일 봐.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초수는 뭐 한번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그거를 매태독해서 하는 거는 지금은 안 먹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스터디는 여기 두 때 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문학 자료 나가는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단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이 문학 단어 책입니다. 렉시컨, 리터처하고 렉시컨을 리터처로 해서 렉시컨입니다. 이 짧아요. 이거를 스터디를 하세요. 그래서 퀴즈로 해서 서로 문제를 묻는다든가, 쓸데없이 33,000이 뭐 좋죠.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장기간이고 너무 힘들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를 그 합격자들한테 들었던 건데 2주 만에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2주 만에 이거 한 달 만에 끝내고, 좀 단어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상반기에 좀 받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매주 돌아갈 거니까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뭐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공지사항은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펴세요. 자, 잘 보이십니까? 이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녹색 위주로 이게 이제 데이터, 핵심적인
에비던스 중심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여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나 어떤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질문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 내용을 보고 help us meet new people, communicate easier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하고 반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입력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신호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을 때 요 정체는 전략, 의미 협상 전략, 미닝 니고시에이션 스트래티지를 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social media become very popular. Do you think? 이렇게 얘기를 이 정도 읽고 나서 밑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이것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자, meaning negotiation, negotiation meaning을 통하여서 teacher 뭐를 initial teacher talk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compare to initial utterance made for S1, teacher talk made for S2, involves 뭐, 그러니까 S1하고 S2한테 이야기할 때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수준별로 했다는 겁니다. 수준별로. 그러면 수준별로 했다는 하는 것은 이 대화가 기본적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언어적인 입력이 다르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ocial media become very popular. Do you think? 하는 요 내용은 이 전체 하나의 문장을 지금 popular 끊고, 그 다음에 do you think people knew 이렇게 한번 끊고, 그 다음에 do you think 또 하면서 communicate easily 끊고. 그러면 요거 차이는 통사적으로 구조가 더 심플하게 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input modification의 형태에서 synthetic mod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 이론을 다 끝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빨리 연상을 하고요. 이걸 제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모른다 하면은 그 이론서로 돌아가서 그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그러면은 S2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보시면은 요 단어를 썼고요. soci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discomfor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과 여기 조금에서 보면은 help us do 어떤 이런 것이 좀 더 sociable하다라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또 discomfort는 이런 거 easier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저 popularity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그것이 단어의 난이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S2는 S1보다 상위권 I라는 거죠. 보다 어드밴스된 I이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맞는 언어적인 I think so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죠.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input modification 하면은 낮추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lexical modification의 형태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상호작용 가설의 내용입니다. 상호작용 가설인데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이냐의 수정의 형태를 물었던 겁니다. 이 문제는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40분 단위로 최대한 빨리 지나갑니다. 길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40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끊어갑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I wish there could be some way to help students attain the input that they are being exposed to. 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매년 출제가 되고 여기에서 지금 용어 구분이 헷갈려요.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Meaning is primary attention. 중간원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값이 meaning 기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attentional resources limited 인지적으로
언어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이들한테 그 특정 언어 형태를 그냥 주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effective instructional strategy would encourage students to pay attention, conscious attention to linguistic structure during reading and listening. 이게 문법 학습의 목적이죠. 이거를 읽기나 듣기를 할 때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을 하게끔 한다. 문법 학습에 있어서 큰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Focus on forms하고 나머지 하나 Focus on form이 있습니다. 이거는 Focus on form의 형태이겠죠. meaning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언어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너무 인지적인 할애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교수의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부터 단어가 salient in some way, input more salient in some way. 우리가 salient 어쩌고 저쩌고 하다, input이 salient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두드러짐입니다. 두드러짐, input의 두드러짐. 그러니까 입력의 두드러짐은 사실은 교수 전략이에요. 입력이 좀 더 다른 형태로 볼드체로 된다든가 이렇게 형태가 이틀리고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그 입력이 좀 더 자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작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목적은 교수 전략입니다. 그리고 process input for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task. 강제적으로 언어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을 하게끔 만든다. 이것이 structure input activity라고 하는 형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언어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을 하게끔 하는데 과업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according to research that I read, likelihood of students noticing of the input had increased significantly. 자, 그 다음에 지금 input이 여기 위에 salent가 나왔고 여기는 또 noticing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noticing은 뭐고 input salent는 뭐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noticing은 우리가 salent하게 만들어 놓은 입력을 알겠죠? 정신활동적으로 자각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활동에서 자각한다라고 하는 자각이라고 하는 개념은 consciousness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관찰할 때 의식의 초점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보지 않아요. 뇌 자체가 인지적인 과부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 볼 때 의식적인 그 리소스를 특정 부분에 할애할 때 우리는 의식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 상승이 언어학적으로 볼 때는 미닝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랭귀지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의사소통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의식을 거기에 두고 있고 어쩔 때는 의식을 언어에 두고 있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공부를 할 때도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보고 있는 거 이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정신활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는 자각하는 행위를 정신활동을 노티싱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반복적인 노출은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그런 some effect를 가지고 온다. bring some effect 이 말이 노티싱이에요. 자각은 언어학습의 모든 언어학습의 학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What is attended is what is learned. 기본적인 개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답이 intake인데 salient 하면 안 되나? noticing 하면 안 되나? 이게 납득이 돼야 됩니다. 일단 순서대로 우리가 하면은 언어학습 여기 지금 여기를 잘 읽어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input 이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intake,
정리만 하겠습니다. 인터 랭귀지 그 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인풋이 좀 더 인테이크로 되기 위해서 교수적으로 입력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인테이크는 뭘 거쳐서 되냐면은 자각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여기서 자각을 하게 된 결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력, 자각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중간 언어로 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머리 안에 있는 입력입니다. 그래서 attended 된 입력, 자각한 입력 혹은 process 된 입력입니다. 정신 뇌의 언어적인 입력이 주의 집중된 결과값이 인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언어적인 입력을 조작을 하고 다양한 교수 형태로 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여기서 자각이 일어나고 또 여기도 한번 자각이 일어나는 거. 여기는 노티싱 갭입니다. 자, 여기는 노티싱 더 피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많은 걸 알아도 위에 아무 어떤 좋은 소설이나 뭐 지문이나 대화, 연결은 있어도 여기를 급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process of internalizing language feature, 이 뇌의 입력에 대한 이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단어를 하면은 process, conscious process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위에서 지금 했던 말이 conscious process of internalizing language features, 그래서 언어 형태에 대한 것의 정보 처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inguistic information that learner encounter,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언어적인 그 정보가 의식적으로 정보 처리를 한 것이 언어 습득으로 이어진다. 지금 이 정보 처리 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거, 뇌에서 어떤 의미 부여한 것, 의식적으로 정보 처리한 그것이 가치가 언어학습에 중요한 것이다,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텍입니다. 언어 형태, 피처에 대한 의식적인 정보 처리한 결과.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What is attended is what is learned. 그리고 intake은 attended 된 입력, input인데 that has been processed 아니면 that has been attended to. 딱 요 내용은 기본 이론 개념 그 내용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요 기출에 쓰는 세일런스가 나오는데 그때도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키텀에서 외워서 제일 눈에 딱 박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노티싱. 또 어떨 때는 뭐 다른 게 정답이었는데 depth가 정답이었는데 스트래티지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내 인지 구조 안에 정답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틀이 너무 강하면은 변별 문항에서 반드시 한 문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출제위원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자꾸 문제에서 왜 기고 뭐가 뭔지를 자꾸 정리를 해 놓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기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들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법적인 오류가 딱히 있지 않습니다. 문장이 짧아요. 문장이 짧은데 요 티처가 하는 말의 이후의 발문을 보면은 요게 다음 발문 처음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 있죠. expand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지 못했던 이런 말들이 조금씩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데 대화 전체 내에 요 첫 번째 했던 요 발문과 맨 끝에 있는 발문을 보시면은 맨 끝에 S가 하는 말 있죠. 여기 이 발문은 엄청나게 정교함이 달라졌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이 교사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공했던 도움 때문이다. 그 도움은 영어로 비계, 영어로 스캐폴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언어가 습득이, 발달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대화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접 발달 영역,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거 기출. 자, 그래서 이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교사가 제공하는 모든 이 상호작용, 요 발문은 한마디로 퉁쳐서 뭐냐라고 물으면은 스캐폴딩이라고 정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지금 후보. 그리고 요렇게 됐을 때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렇게 지금 대화가 수직적으로 내려가면서 이 발문이 처음에는, 그러면 이 정의를 할 때 우리가 개념적으로 할 때는 1, 2월을 지금 알고 어느 정도 다 한번 돌고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혹시 초수에서 무슨 소리지 하면은 찾아가서 레퍼런스로 보세요. 여기 이 발문은 실제 발달 단계, Actual Development 레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Potential Development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발문인 겁니다. 여기가 지금 Potential Development 레벨입니다. 그러면 이 발문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Other Regulation입니다. 그래서 이 Other Regulation의 핵심은 교사가 제공하는 발문의 어떤 그 비계를 밟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대화가 수직적으로 컨스트럭션이 되는 것이다. Vertical Co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화의 아이의 발문이 정교해진다. 알겠습니까? 점층적으로 정교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vertical, 수직적으로, construction, 의미의 어떤 아이의 표현이 정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낼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약간씩 이해하고 있어야 그냥 이게 뭐지? 몰라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철자라도 안 틀리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 자, GPD, 근접 발달 학습 영역 자체를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세 단어 쓰시오 해서 Zone of Proximal, 네 단어구나. Zone of Proximal. 이때 나 좀 충격이었어. 기본 두 단어 아니면 한다는데 네 단어 쓰라고 하니까 이게 아예 그냥 뭐 탈피하겠다고 라고 하는 거구나, 틀을. 그게 뭐 세 단어도 나오고 이제 두 단어도 나오겠죠. 그러면 negotiation of meaning 세 단어네. 세 단어. 뭐 여기 vertical construction 두 단어,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이론서에 vertical construction 개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수직적으로 가면서 아이의 언어가 정교해지는데 그것이 아이의 언어에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fragmented sentence, 어떤 그 완전한 문장이 아닌데 교사가 제공하는 어떤 상호작용 안에서 도움 때문에 아이의 언어가 정교해진다. 그 전체적인 어떤 과정이 vertical construction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말을 하지만 모든 걸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나중에 또 나오고 할 겁니다. 1주차는 약간 좀 단순하고 개념적인 거입니다. 이제 2주차, 3주 넘어가면서 점점점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난해지고 여기는 두 개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GPD 안에서 아니다. 여기는 GPD가 아니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보고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아이들이 verbal response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것에 대한 이해의 결과물이 이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전신반응 교수법입니다. 전신반응 Total Physical Response, 이 교수 TPR은 입력 중심,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듣고 이해하면 저절로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험은 그 TPR을 외우고 이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호작용,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 의사소통 중심의 CLT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CLT의 본질은 그러면 뭐냐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위에 것과 다르게 요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교사의 입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I 플러스 2였는데 이것 때문에 I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출력에 문제가 있어서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거.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이 발화가 수정된 거, modified 된 output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이는 하나는 의미 협상을 한다, 다른 하나는 의미 협상을 하지 않는다. 한 단어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For meaning 이렇게 하면은 사실 변별 없어요. 내가 출제를 한다면은 한 단어로 해놓고 meaning dash negotiation strategy에서 끝에 strategy만 쓸 것 같아. 기출에서 그렇게 한번 때렸거든요. meaning dash negotiation 뭐 strategy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또 한 단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meaning negotiation strategy. 지금은 이론서에서는 negotiation of meaning 아니면은 meaningful negotiation 이런 식으로 세 단어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거든요. 근데 기출에서는 무슨 strategy라고 하면서 했던 딱 그 한 단어는 meaning negotiation strategy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부터 이제 쓰는 연습. 아니다. 아직 5번이구나. 기입형이구나. 자, explicit knowledge, implicit knowledge 구분 따로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개념. 자, 여기에서 I write several example sentences. Feature present progressive on Blackboard. I would ask my students to draw their own rule and would provide explicit explanation of the rule in detail, including form, meaning, and use. 자, 요것이 언어에 대한 정의이고요. 첫째, structure, semantic, pragmatic 세 가지 형태로 언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여기는 전체적인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룰에 대한 설명입니다. 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시를 제시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draw their own rule 이거는 또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빼먹어야 되는 거는 연역적과 귀납적이 구분에 있어서 인덕티브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덕티브가 아니라 인덕티브 규칙 도출을 누가 하느냐 학습자가 하는 겁니다. 자, 인덕티브, 디덕티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authentic text with some features highlighted. 요 features highlighted 이것이 인풋이 학습자들에게 좀 더 자각의 가능성이 올라가기 위해서 자각이 학습의 인지 학습 이론에 따라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salience effect, salient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드러지게 한 거. 원래 그 용어를 noticeable이라는 말을 씁니다. noticeable. make input more noticeable. 그거를 한 단어로 바꾼 게 salient 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는 해당 언어 형태 자체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explicit knowledge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읽으셨을 때 여기에 집중하셨어야 됩니다.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거. 앞에 단어 word learning involve both intentional 그 다음에 incidental. 그래서 incidental인 경우에는 의도성이 없고 intentional인 경우에는 이 해당 언어 형태에 대한 학습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에 집중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단어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장을 열었어. 그러면 intentional입니다. 독서를 했는데 단어 실력이 늘었어. 그것은 incidental입니다. 자, 그래서 aspects
meaning register and other constraint on use best learn. 이것이 우연하게 학습이 되는 대상인 것이죠. 단어 학습에 있어서 다른 거를 하면서. 자, 그러면은 extensive 나오면은 이거 뭐 얘기 끝났죠? extensive 나오면은 extensive는 특징이 기본적으로 내가 내용에 대한 유의 목적으로, 플레저를 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xtensive reading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독서 활동,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맞춰주세요. incidental learning입니다. incidental. 그리고 difficulty comprehending meaning of their chosen material because of their limited knowledge in word.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이거 안 됩니다. 70% 이상의 이해를 할 때 extensive가 되는 거예요. I+1적인 입력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읽을 때 intrinsic motivation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되는데 이게 전체가 뭐냐? 귀납적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거 봤을 때 뭐 이렇게 있으면은 콩코러스 라인은 콩코러스 라인에 대한 배경지만 활성화돼 가지고 갑자기 이게 뭐 콩코돈싱 뭐 이렇게 쓴다든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위에 거를 봤을 때는 A에서 말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죠. intentional learning입니다. 됐죠? 자,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반복하면서 연결어는 시간 투자가 최대한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그 시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일반 영어를 정말 늘었던 학생, 그 합격했던 학생인데 일반 영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정말 좋아졌는데 시험장에서는 틀렸어요. 근데 영어 교육론을 하나도 안 틀렸대요. 얼마 전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영어 교육론 하나도 안 틀렸는데 수석을 했더라고. 1차도 컷 플러스 10이고 2차 만점 받고 해가지고 수석을 했더라고. 모르지 뭐 자기 말로는 수석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그 어느 게 내가 강점이고 어느 게 또 약점인지는 이게 그때그때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목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하고 10번까지 보고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자, after teaching students how to use third person singular in communication.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declarative knowledge를 제공했다입니다. declarative knowledge 혹은 explicit knowledge를 제공했다. 교사는 students have the ability that she has been trying to develop.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자, 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how to use the singular.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declarative knowledge. 근데 이거를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면은 procedural knowledg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학습 목표가 되는 것이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eaching. 이건 평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1분 적고요. 특징 잘 보도록 합니다. 평가에서. 그 다음에 스케줄 표현하기. 그러니까 스케줄 표현하기라고 하는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분 동안 1분 동안 도표 관찰하고 3분 동안 말하고 그 다음에 1점에서 10점을 on their accurate use of third person singular for communicative purpose.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기는 구인적으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인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평가적인 어떤 언어 정의에 맞아요. 이 언어를 요 언어를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맞아요. 근데 1점에서 10점을 줬다라고 하는 거 여기 평가 방법
1점, 10점 주었는데 요거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면은 자, confused about what they would do to get higher score for the upcoming test. 이러면은 앞으로 시험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나야 되는 개념은 피드백이죠. 시험이 이후 학습에 대한 피드백이 부재한 것. 뭐가 좋지 않다? 와시백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No information as to area improved. 내가 뭘 잘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와시백이랑 타당도랑 엄청 답을 잘못 써요. 와시백이 들어가려면은 교수 전략에 대한 선택의 근거가 평가예요. 선생님 뭘 다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아이들이 잘 못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학습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지금 성도 완전 개판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걸 내가 좀 잡았어. 그게 평가 때문에. 그게 와시백이고 타당도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upcoming이고 information area to be improved. area to be improved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부족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평가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 relative ranking compared to other. 이거는 자, 평가 영역에 있어서 norm referenced와 criterion referenced가 있습니다. 상대평가, 중거평가. 여기는 상대평가, norm referenced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norm reference, relative ranking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지 몰랐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앞으로 이후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몰랐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 딱 하면은 와시백이 부재한 것 하나. 둘째, second, many. 지금 이게 나눠져 놨어요. 이게 시험에서는 출제자의 어떤 시선에서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바꾸거나 통쳐버려요. 그러면 거기부터 이렇게 약간씩 감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many also complained that they couldn't perform very well because it was first time for them to see such a daily schedule. 여기는 형태죠, 형태. 첫째, 언어 형태에 대한 familiarity, 언어 포맷,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평가가 갖고 있는 어떤 얼굴, 안면에 대한 친밀도가 떨어지는 것. 그러면은 여기는 벌써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신뢰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타당도. 학습자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잘 못했다. 1분 준다고 이게 말이 안 돼. Not enough. 시간 너무 짧아. 그게 과업을 도저히 내가 너무 어려워.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은 안면 타당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어로 face입니다. face가 연결해서는 2번 나와요. face strategy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거는 화용론이에요. 여기서는 안면 타당도, 시험이 수험자, subject,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시험이 내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어라고 판단하는 게 그 어떤 face validity입니다. 타당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커멘트에서 잘 보세요. 이거를 와시백이라고 쓰면은 안 돼요. 아니면은 분명히 여기 컨텐트라고 쓰는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그거 말이 안 돼.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떻게 해석은 변별은 됩니다. 근데 여기에 also라고 돼 있잖아요. 그 also 돼 있으면 여기 intrinsic motivation, 그 다음에 leaving students clueless about what they would they make progress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 해놨으면 좋겠어요. 여기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와시백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학습에 대한 동기는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지점에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느 부분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을 줬기 때문에 좋은 평가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근데 커멘트에 따라서 테스트는 does not measure what they intend to,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타당도. 여기까지는 not measure what it intended to measure.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타당도 안에서 이 어떤 측면의 타당도냐? 첫째, cont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또
face validity, 뭘 빠뜨렸지? construct, content, criterion. criterion 안에 들어가면은 predictive 하고 concurrent 이렇게 이게 머리 안에 딱 수위 조절 형태로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평가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평가는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 자 8번은 이거는 개념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말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생각 같이 해봅시다. 여기에 이거 안 적고 이렇게 적었어. 만약에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라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왜 안 돼요? 되잖아.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이 데이터가 너무 빼박이에요. 이게 첫째, 프로페셔널이 파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에서 쓴다라고 하는 거 jargon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특정 언어나 words common among group of people 응집력을 더 올릴 수 있는 언어 사용이라는 거예요. 그 집단만 사용하는 언어 있죠. 그런 언어를 하나, 두 번째 친구한테 대화하는 거랑 formal, informal, 포멀하게 친구한테 대화하는 거랑 또 교사한테 대화하는 거랑 달라야 된다. 그러면 degree of formality 두 번째, 첫째 jargon의 사용, 두 번째 formality의 상황에 따른 사용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이거는 또 봅니다. To conclude which is following. 이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스포큰과 위튼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막 쓴다는 겁니다. jargon, degree of formality, 맨 마지막에 스포큰과 리튼의 차이. 이거는 빼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전체가 레지스터의 정의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이건데 나는 소시얼 링귀스틱 이런 식으로 지식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또 너무 깊이 N수일수록 공부 많이 할수록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거든요. 하나가 딱 맞아서 내 지식이랑 맞으면 분명히 그걸 씁니다. 그게 오답이에요. 출제위원은 내가 생각하는 N수는 조금 더 상위에 있어요. 좀 더 대주제 인터그레이티드라는 게 그냥 장의 제목이었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큰 주제 안에서 놉니다. 여기는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 안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레지스터예요. 그 위에 정리 한번 해 놓도록 합니다. 다음 탑다운 바텀업 여기는 구분만 하도록 하고요. 시험에 대한 다양한 시기에 따른 평가 방식 플레이스먼트, 다이그노스틱 잘 구분하세요. 플레이스먼트하고 다이그노스틱 구분하는 방법 잘 생각하시고요. 이 플레이스먼트는 진단에서 끝납니다. 다이그노스틱은 목적 자체가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교수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는 것이 다이그노스틱입니다. 포메티브, 서메티브 각자 보시고 이거는 그럼 has them talk about what they happen as consequen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여기는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2차 할 때도 항상 많이 하는 거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top-down facilitation, predict the upcoming information. 예측하기 탑다운입니까? 바텀업입니까? 탑다운입니다. 탑다운. 탑다운과 바텀업의 기본적인 구분 방법이 뭐죠? 텍스트 안에서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안에서 그 내용이 있어. 근데 없어.
가장 대표적으로 인퍼런싱입니다. 인퍼런싱. 그 찾는 정보가 없어. 전체적인 요지 찾기 저자가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탑다운 프로세싱입니다. 자, 추측하기 대표적인 탑다운 프로세싱이고요. Find out things that happen as a result of environment pollution. 실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한다라고 하는 find out things happening이니까 디테일적인 정보겠죠. 여기는 스캐닝 스트래티지를 써서 실제로 어떤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여기는 바텀업적인 정보 처리입니다. 여기는 탑다운.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간 다음에 이 5번하고 6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모든 문제는 주워 먹을 게 많습니다. 기출이 제일 고퀄이겠죠. 제 것도 좀 고퀄입니다. Each group discuss how to predict. 여기 how가 있으면은 뭐를 아이들의 교수 과정에서 의식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략입니다. 전략. 이것을 과업을 하는 방법, 인지 전략을 논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전형적인 전략 기반 수업의 형태입니다. Strategy based instruction입니다. 이 Strategy based instruction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의식을 전략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성찰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옛날에 뭐 러닝 로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왔어요. 비슷하게. 그 다음 또 how to predict things that will happen. 어떻게 하는지를 그 결과값을 얘기를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래서 target as strategy,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정답은 이 formative 적혔는데 이런 문제가 처음에 요 맨 마지막에 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했던 거 탑다운에 대한 정보 처리를 요게 사실은 학습 목표예요. 모델링 했다는 거죠. How to predict. 모델링 할 때는 think aloud strategy 같은 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해보고 한 다음에 이 이후에 그 학습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식이 어떻게 잘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 목적은 전략이었고, 그것이 포머티브 네이처 평가 상황, 그러니까 한 교육 과정이 완전히 at the end of curriculum, 교육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그 최종적인 결과값을 평가를 하는 것은 서메티브, 과정 중에서 한 차시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것이 얼마나 지식이 잘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기본적인 포머티브는 한 번 봅니까? 여러 번 봅니까? 여러 번. 그리고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입니다. 전략에 대한 학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뒤에가 in nature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테스트라고 안 하고 in nature 해버리면은 난이도가 갑자기 또 바뀌어 버립니다. 뒤에 모든 단서는 이 밑에 있어요. Find out how well they have learned for today's lesson. 오늘 차 시에 그걸 얼마나 잘 배웠고,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이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포머티브 테스트를 따서 다음에 학습에 대한 부분을 다시 다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 친절하게 사실은 단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랑 자꾸 맞춤식으로 매치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버퍼링이 일어납니다. 이 텍스트 안에서 항상 우리는 좀 놀았으면 좋겠다. 10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는 이런 말 하면은 싸다고 맞습니다. 그 영미권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쓴 말 아니에요. 원서에서 나오는 그 예문인데, 요렇게 되는 것이 밑에 나오는 지금 inappropriately라고 돼 있는데 in 빼고 ly 빼고 appropriateness라고 합니다. appropriateness, 적절성. 이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 안에서 그 사용하는 언어의 어떤 상황에 맞는 적절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욕이에요. 이거는 남자한테 하는 말이고요. 이거는
여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놈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약간 이 병신, 이 얘기해도 되나? 야, 이 병신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굳이 바꾸자면 놈, 야 이놈아, 야 이 병신놈아, 뭐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호텔에서 한 겁니다. 호텔에서 처음 영어 쓰면서 너무 잡에서 이제 긴장해서 주문을 주문할 때 야, 이 병신아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놈이고,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 네. 여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다. 일단 function that you need to communicate successfully in appropriate, 요게 핵심이고요. context relations with the couple. 굉장히 포멀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한 것이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됐다. 여기 맨 마지막에 천천히 perform function you need to communicate successfully in appropriate considering context. 요런 말들 있죠. 요러한 기준에 있어서 언어의 수행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거 이론서에 있는 개념 그대로예요. 거의. 관계 어떤 것을 고려했을 때, 상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 Social Linguistic Competence, 이 정의 거의 똑같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오래 걸렸다. 이거는 이런 문제를 풀고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1, 2월은 개념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세월아 내월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7개월 만에 합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까지 걸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근을 좀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은 1년 정말 금방 갑니다.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정리 잘 하도록 합니다. 잠깐 브레이크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